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28회 37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의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2번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이 정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줄 필요 없고 주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 아닙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못 받는 거고요.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런 거는 중개보수 아니니까 컨설팅 수수료 같은 거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있는 증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청약 통장, 주택 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를테면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죠. 건축자재,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라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해가지고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죠. 취득세는 탈세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전매 차익 없으면 안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데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8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보면 건공도시, 빈산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이렇게 처음에 분양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며 매수 신청대리 대상물이지만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고요.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에 보면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5번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물론 중개거래만 해당되고요. 6번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7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8번 조건기한, 9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요.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고할 의무는 없고요. 제출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인 경우에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그렇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 즉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파트 계약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부과되죠. 그것도 건물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아닌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등기하기 전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사인 간,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는 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계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계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본인이 가면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소속공인계사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단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우리 암기 프린터 47번에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1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번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6번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소위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죠.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가태료의 감경 면제를 받은 경우 네 번째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2명이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거짓 신고했다면 그 중에서 먼저 자진신고한 1명만 면제 감경됩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만 면제 감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